조조는 후한 말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를 자기 세력 안에 두었고 조정을 움직였고 전쟁과 인사를 결정했고 결국 위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조는 끝내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못된 걸까요? 아니면 안 된 걸까요? 왜냐하면 조조는 황제 자리를 빼앗을 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황제가 되지 않고도 황제보다 강한 자리에 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조가 왜 끝내 황제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겸손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계산이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조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무너뜨린 사람, 황제를 손에 넣고 조정을 장악한 사람, 결국 위나라의 길을 연 사람. 그래서 조조를 처음부터 황제가 되려고 달려간 인물처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조조라는 사람이 너무 단순해집니다. 후한 말의 시작은 누가 황제가 되느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조조에게 처음 필요했던 건 황제의 관이 아니라 살아남을 땅, 움직일 군대, 따라올 사람, 그리고 남들을 설득할 명분이었습니다. 조조는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황제가 되어야겠다, 이 한 가지 목표만 보고 움직였다고 보면 오히려 조조의 무서움을 놓치게 됩니다. 조조의 진짜 무서운 점은 황제 자리를 바로 노린 게 아니라 황제라는 이름이 난세에서 어떤 힘을 갖는지 아주 빨리 알아봤다는 데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한 나라라도 그 이름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명분을 잡는 사람이 천하의 중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조조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후한 말에는 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원소는 거대한 세력을 가졌고 원술은 스스로 황제를 칭하기도 했고 유표와 송권 같은 인물들도 각자의 땅에서 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그들과 다른 길을 잡습니다. 바로 황제를 자기 세력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이었습니다. 조조가 헌제를 허창으로 모신 순간 조조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 조조는 여러 군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그의 곁에 들어오자 조조는 더 이상 그냥 군벌이 아니게 됩니다. 조조가 내리는 명령은 조조 개인의 명령처럼 보이면서도 겉으로는 조정의 명령이 됩니다. 군벌끼리 싸우면 그건 그냥 힘센 자들의 다툼입니다. 하지만 황제의 이름을 등에 업으면 싸움의 모양이 바뀝니다. 상대는 조조와 싸우는 게 아니라 황제를 받드는 조정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조조에게 황제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고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누구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가장 강한 명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조는 황제가 되기 전에 먼저 황제의 이름을 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옥좌에 앉지 않았지만 옥좌에서 나오는 권위를 자기 정치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조조가 왜 쉽게 황제가 되지 않았는지 첫 번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황제는 조조에게 없애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끝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 정도 힘이 있었다면 그냥 황제가 되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조정을 움직이고 군대를 움직이고 북방의 강한 세력들을 꺾고 위공을 거쳐 위왕의 자리까지 올랐다면 마지막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조는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끝내 직접 밟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되면 얻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권위가 확실해집니다. 새 왕조를 세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있는 것도 큽니다. 그 순간 조조는 한 나라를 끝낸 사람, 황제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 새 왕조를 세우기 위해 옛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조조는 역적이다. 이 말 하나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들도 뭉칠 수 있습니다. 유비는 한실의 명분을 더 크게 들 수 있고 송권은 조조와 맞서는 명분을 얻고 조조 내부의 한실 충신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조가 그동안 쌓아온 가장 강한 무기, 바로 황제를 받든다는 명분이 순식간에 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조조는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빠르게 결단했지만
정치에서는 언제 멈춰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황제 자리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앉으면 그 자리가 왕관이 아니라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조는 황제가 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황제가 되는 순간 잃을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계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조의 선택은 더 흥미로워집니다. 조조는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권력이 약했던 것도 아닙니다. 조조는 황제가 아니었지만 황제보다 더 많은 것을 결정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지, 어디로 군대를 보낼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칠지, 천하의 큰 방향이 어디로 갈지. 이름은 신하였지만 실제 힘은 황제보다 강했습니다. 겉으로는 한나라의 신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권력의 중심입니다. 황제의 자리를 빼앗는 대신 황제의 이름을 품고 황제의 권위를 이용하고 자기 세력을 더 크게 키우는 길. 이건 단순한 충성도 아니고 단순한 겸손도 아닙니다. 냉정한 권력의 계산입니다. 조조는 굳이 황제가 되지 않아도 황제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는 것보다 그 자리를 움직이는 게 더 강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물론 이 길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진 건 아닙니다. 조조를 한나라의 충신으로 본 사람도 있었지만 한나라를 집어삼키는 사람으로 본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나라의 황제는 존재하지만 천하의 실제 힘은 조조에게 있다는 걸. 조조는 끝내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만든 길은 이미 황제 자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위공이 되었고 위왕이 되었고 자기 세력을 한나라 안에 또 다른 국가처럼 키워갔습니다. 한나라라는 집 안에 위나라라는 새 집의 뼈대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조조는 그 새 집의 문을 직접 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고 권력의 방향을 거의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죽은 뒤 그 마지막 문을 연 사람이 조비였습니다. 조비는 헌제에게 선양을 받는 형식으로 한나라를 끝내고 위나라 황제가 됩니다. 이 장면만 보면 조조는 황제가 되지 못했고 조비가 결국 해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조비가 걸어간 길은 조조가 이미 닦아놓은 길이었습니다. 조조는 직접 황제가 되지 않았지만 황제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황제 자리는 눈앞의 영광인 동시에 천하의 모든 적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옥자 앞에서 무작정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옥자를 둘러싼 판을 자기 쪽으로 바꿨습니다. 조조는 황제가 되지 않았지만 조조가 만든 권력은 결국 황제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조조는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해서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황제의 이름이 얼마나 강한 무기인지 알았습니다. 동시에 그 이름을 직접 빼앗는 순간 얼마나 많은 적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황제의 자리에 앉는 대신 황제의 이름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후한말 황제보다 더 많은 것을 결정한 사람은 조조였습니다. 그는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왕관이 움직이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는 황제라고 불리지 않았지만 황제보다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조조는 황제가 되지 못한 게 아니라 황제가 되지 않고도 황제보다 강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후한말 옥자에 앉은 사람은 헌제였지만 옥자를 움직인 사람은 조조였습니다.